저희가 어제 시작하자마자 이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발생 직후에 계속 사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이 있었는데 참 아시겠지만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고요. 네, 어제 오후 6시 29분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도로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도로에는 여러 대의 차가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땅이 푹 하고 꺼지면서 지름 20m, 깊이 20m가량의 거대한 싱크홀이 일어났는데요. 다행히 앞서가던 흰색 SUV 차량은 가까스로 튕겨져 나왔지만 뒤따르던 오토바이는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사고 직후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당시 쏟아진 흙에 매몰됐고 오늘 오전까지 구조를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사고가 나면서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이 싱크홀 안에서 흙과 물이 뒤엉키는 바람에 수색에 난항을 겪었고 굴착기 2대로 흙을 제거하면서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앞서 앞에 가던 흰색 카니발 여성 운전자는 천둥 소리와 함께 10초간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봤더니 뒤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더라. 구멍에 다시 차가 빠질까 봐 앞으로 가려는데 차가 움직이질 않아서 창문으로 탈출을 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군요. 자, 이 소식 접하고 또 많은 분들이 밤새 좀 기적이 일어나길 기원하셨습니다만 오늘 낮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이 관련 브리핑 먼저 들어보시죠. 매몰되었던 30대 남성은 오늘 11시 22분경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앞쪽에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그 뒤에 중심선에서 50m 부근에서 구조 대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사고 직후 17시간 가까이 되는 사퇴 시간 동안에 더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지 못한 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코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브리핑을 하는 이 소방 과장님도 약간 좀 울먹이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고가 난 지 17시간 만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 휴대전화 오토바이가 발견이 되면서 혹시라도 발견할 수 있을지라는 기대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했습니다만 오전 11시 22분쯤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중심선, 싱크홀 중심선에서 한 50m까지 떠내려갔던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깊이 자체는 한 90cm 정도 되는 토사에 묻혀 있었지만 50m나 떠내려가는 바람에 발견이 늦었고요. 싱크홀 안에 물만 해도 한 2,000톤이 넘었다고 하고 거기에 토사물의 공사 장비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어서 이 구조대원들도 일일이 흙을 손으로 파내가면서 구조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요. 예. 자, 그런데 이번 사고가 있기 전부터 인근 주민들은 사고 주변에서 뭔가 좀 이상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전조 증상인데요. 이 대형 싱크홀이 생기기 전에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인근 주민 그리고 상인들 얘기 들어보시죠. 밥 먹고 이쪽으로 운동 가거든요. 그냥 파인 게 아니고 안에 구멍이 속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텅 비어 있었어요. 그냥 파인 거 정도면 그냥 돌멩이 하나 던져놓고 나서 말았겠죠. 근데 그건 안이 텅 비어 있어가지고 2월 말서부터 저희 전조 증상이 나타났어요. 저희 주유소 바닥이 갈라지면서 치마가 일어났고 1cm 이상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되게 늦었어요. 이렇게는 아니지만은 한 이렇게 하고 깜빡이 있었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 3번인가? 준비하고 와갖고 복구하고 자, 땅이 저 정도로 꺼지는데 전조 증상이 없었다고 하면 그게 더 문제겠죠. 진짜 저 주유소 보십시오. 바로 옆에 있는 주유소. 땅이 쫙 갈라졌어요. 그러니까요. 이 전조 증상이 또 한 분만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분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전조 증상을 좀 더 진지하게 잘 받아들였었으면 오늘의 사고를 막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주민들에 의하면 일단은 하수구인 줄 알고 있었는데 거기가 구멍이 뚫렸길래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한 구멍이 아니라 너무 커서 안에 안 보일 정도의 구멍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구멍이 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강동구청에 일단 민원을 넣으셨었다고 합니다. 너무 지금 크게 뭐 구멍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거의 뭐 치마죠. 예. 그리고 이제 근처에 주유소를 하시는 사장님께서도 그 앞에 주유소 앞에 일부 도로가 무너진 현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서울시와 강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안 그래도 이 사고가 난 날에 와가지고 이거를 보수를 하는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보수를 하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이런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상인께서도 2번이나 사고가 있었는데 그 근처의 횡단보도에서 1m가 넘는 싱크홀이 생겼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특히나 저 주유소는 지금 지하에 있던 그 탱크에서 그 기름을 다 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인근에서 또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4년 전에 서울시청에 접수된 보고서에는 9호선 연장 공사가 서울 세종고속도로 지하터널과 가깝게 통과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고속도로 터널 건설 과정에서 지반 침하와 건물이 손상되는 현상이 발견됐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지하 공사 때 지하수를 빼내면서 흙이 유입이 됐고 전체적으로 지반이 약해졌다는 건데 서울시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싱크홀이 발생한 지점 그리고 지하철 9호선 연장을 위해 터널 공사를 진행하던 곳의 위치가 거의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싱크홀 조짐이 보이자 지하철 연장 공사를 진행하던 노동자 4-5명은 대피한 걸로 전해졌고요. 서울시는 지하철 공사와 싱크홀 사고 연관성에 대해서 연관성을 100%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분석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예, 지금 영남 지역에선 산불에, 서울은 싱크홀에. 자, 그런데 이제 박 변호사님, 네, 사고 3개월 전에 특별 점검이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난해 12월이죠. 지하철 9호선 이 연장 공사 관련해서 이 부분을 대형 공사장으로 분류를 해서 특별 점검을 했는데요. 뭐 이때는 사실 레이더로 안에 공동한 된 곳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 구멍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긴 합니다. 또 2019년에도 서울시에서 실시한 검사에서도 별다른 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지난 6일에 주유소 바닥이 갈라졌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근데 그게 집안 침하는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민원이 계속 제기됐는데 이후 또 사고 당일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원인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지만 하늘에서 막 구조물이 떨어지고 이 땅은 꺼지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 그러기나 말입니다. 게다가 이번 사고는 인재라는 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8월에 대형 연희동에서 싱크홀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고 이후에 서울시에서도 대책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고착공사가 10m 이상 깊이일 경우에 지금까지는 연 1회 조사를 하는데 월 1회 조사를 하기로 그때 방침을 세웠는데 문제는 도대체 무슨 절차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절차상 문제 때문에 이게 차일 피해를 미뤄지다가 4월부터나 업체 선정하고 조사를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던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주변 현장 조사도 하고 또 주위에 다른 뭐 지하공사라든가 이런 주요 지점 침하 여부도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제발 이번으로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고 서울경찰청에서도 이 싱크홀 사고 내사 착수해서 혹시 지하철 9호선 공사하고 연관이 있는지 다른 원인은 없는지 형사 책임을 물을 사람은 없는지도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또 여름이 와서 또 장마철이 시작되면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벌써부터 좀 걱정스럽습니다.